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OECD 기준에 따르면 내국인 거주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수가 작년보다 무려 10.4%나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죠. 심지어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화 시험 합격 통지를 받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민에 다소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신기하게도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죠. 도대체 한국의 어떤 매력이 그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걸까요? 낯선 땅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차가운 시선과 넘을 수 없는 벽,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걸어온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딛고 마침내 새로운 나라의 따뜻한 품에 안긴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남편을 잃는 순간 제 삶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도망치듯 온 한국이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아직도 귀화 면접 때 울먹이며 했던 이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으로 귀화한 사라 밀러입니다. 뉴욕 맨해튼 출신으로 글로벌 IT 기업의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씩씩한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올해 12살이 된 아들, 이든을 혼자 키우고 있죠.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사실 8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데이비드와 뉴욕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너무나 아꼈고 이든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뒤바뀌더군요. 어느 평범한 금요일 저녁, 제 남편 데이비드는 퇴근길에 강도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이든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데이비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발신자는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남편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저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옆에 있던 이든은 엄마가 왜 울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의 모든 공간, 자주 가던 레스토랑과 마트,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갔던 센트럴파크, 모든 곳이 저에게 끔찍한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너무나 그리워 울면서 잠들고 그의 옷장에 걸린 셔츠 냄새를 맡으며 그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여행에서 돌아와? 이든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만의 삶을 이어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억지로 웃으며 강한 척 일했지만 점점 무너져가는 제 모습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고 회사 일에도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죠.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런 위로의 말조차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뉴욕의 모든 것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든이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울면서 깨어났을 때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회사에 알아보니 다행히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멀리
정말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기억이 묻어있지 않은 곳, 우리가 함께 가본 적 없는 낯선 곳, 그 누구의 동정 어린 시선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이든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곳. 한국은 제가 업무 때문에 2번 정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안전한 나라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늦게 호텔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 갔을 때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고, 길을 잃었을 때 경찰관이 직접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던 친절한 경험도 있었죠. 카페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몇 시간 뒤에 찾으러 갔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억들 때문에 한국은 저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짐을 정리하고 우리는 그렇게 도망치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든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저는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데이비드의 묘지에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반지를 굳게 준 채 그렇게 우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딱 1년만 한국에서 일하며 머물다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국행 비행기가 우리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회사에서 보낸 픽업 차량 기사님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서울 강남의 아담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텅 빈 공허함 속에 이상하게도 작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의 슬픈 과거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고 그 밝은 불빛들이 마치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당장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을 사러 다니느라 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겨우 여유가 생겨 동네 산책을 나섰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마다 24시간 편의점이 영업하고 있었죠. 미국이었다면 절대로 혼자 밤에 아이와 산책하지 못했을 텐데 여기서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와 이든이는 철저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고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첫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든의 국제학교 등록, 회사 출근 준비, 생활 정착. 바쁜 일상 속에서 저는 데이비드를 생각할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밤마다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낮 동안에는 이곳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회사 첫날,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듯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밤에는 눈물을 쏟아내며 데이비드를 불렀고 아침에는 억지로 웃으며 강한 척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점차 제 마음이 가라앉듯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한국 생활의 편리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치안이 좋았고 생활하기 너무나 편한 도시였죠. 다양한 음식 메뉴가 배달 앱을 통해 30분이면 문 앞까지 도착했고 장보기 역시 핸드폰 터치 몇 번이면 새벽에 집 앞까지 배송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었죠. 지하철 간격도 짧아 한 대를 놓쳐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거리는 환하게 빛났고 곳곳에 경찰서와 지구대가 있어 안심이 되었죠. 특히 이든이가 안전하게 자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불안했지만 어쩌면 이곳에서 저와 이든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도망치듯 온 한국은 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몰라 회사에서도 영어로만 대화했습니다. 그래도 동료들은 저를 배려해 주셨죠. 특히 김지훈 씨는 저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 한국 생활은 지훈 씨 덕분에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와 비슷한 또래여서 그런지 저도 더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 저는 이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죠. 그때 지훈 씨가 제 목소리에 묻어나는 걱정을 눈치채셨나 봅니다. 혹시 아이 때문에 걱정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 키워요. 우리 딸은 10살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지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중요한 공통점을 몰랐다니. 그날 밤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는 3년 전에 이혼했고 딸 수아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데이비드와의 첫 만남부터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극과 그를 잃은 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회사에서보다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정말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저의 아픈 과거를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떠셨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정말 외로웠어요. 이웃들은 친절했지만 모두 자신의 삶에 바빴죠. 제가 울고 있어도 아이가 아파도 결국 해결책을 찾는 건 제 몫이었어요. 물론 친구들이 있었지만 거리도 멀리 떨어져 살았고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훈 씨는 온 마음으로 공감해 주었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만은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지훈 씨는 저와 이든을 주말 가족 캠핑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개인의 시간과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인이었기에 그들의 소중한 주말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는 끈질기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든이도 잘 적응하려면 새 친구들이 필요할 거예요.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 사라 씨도 괜찮으시다면 꼭 함께 가요. 결국 저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 씨의 가족만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 동료들과 그 가족들까지 총 5가구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다 함께 캠핑을 온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친한 사이처럼 보였죠. 감사하게도 그들은 저와 이든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가 이든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이든이가 금세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삼겹살, 목살, 김치, 된장찌개, 이든이조차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모닥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 씨,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편하고 좋은 점이 뭐예요? 순간 제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무도 제 감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여기서는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는 저에겐 아무 연고도 없는 무인도와 같은 곳인데 말이죠.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웃고 울며 이야기하는 동안 제 가슴속에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데이비드 없이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지훈 씨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또래인 이든이와 지훈 씨의 딸 수아는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아도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지훈 씨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명절이 다가왔을 때 지훈 씨는 저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명절 연휴도 긴데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울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추석 연휴 동안 지훈 씨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이든을 친손자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든에게 곱디고 온 한복을 선물해 주셨고 낯선 저라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복주머니에 용돈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든에게 윷놀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가,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래, 잘했어. 이든이 윷을 던질 때마다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가 모여 왁자지껄 웃으며 행복하게 보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하겠지.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이든이도 이곳에서 행복해 보여요. 당신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벽을 자주 느꼈거든요. 특히 법적인 문제들이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제 비자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했고 은행 업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이든이의 학교 문제였습니다. 국제학교는 학비가 너무 비쌌고 한국 학교에 보내려니 저희가 외국인이라 추가 서류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행정적인 문제들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와 점심을 먹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 씨는 한국에 아예 살 생각은 없으세요? 사라는 이미 한국인 만큼이나 우리나라를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평생 살 수 있을까? 그건 너무나 큰 결정이 아닐까.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든이가 잠든 후 저는 컴퓨터로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귀화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시험. 한국어 능력 시험과 한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인이 되어 이곳에 정착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순간 명확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뉴욕으로는 돌아가서 살 수 없어. 귀화, 한국 국적. 그 단어들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에게 가슴 벅찬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소중한 시간들, 이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이든이가 바르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나라.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따뜻한 고향처럼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 학교 가는 학생들,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엄마들. 그들과 저는 무엇이 다를까요? 언어, 국적. 하지만 제 마음만은 이미 한국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저는 지훈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어제 말씀하신 거 정말 제가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훈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사라는 이미 한국인이나 다름없어요.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차례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되기로. 데이비드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미국을 떠나 이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국. 이제는 정말로 이곳을 평생의 우리 집이라고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받는 쉽지 않은 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귀화를 결심한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다행히 귀화 시험 준비 학원이 있더군요. 바로 등록했습니다. 첫날 학원에 갔을 때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영어보다 더 어렵겠어?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두꺼운 교재를 보는 순간 제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국어로 가득한 두꺼운 교재에는 한국 역사, 헌법, 문화,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귀화 시험은 필기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필기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필기 시험의 방대한 범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수준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풍습, 정치, 문화, 국어, 통일, 안보, 지리, 기후 등을 총망라한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애국가 가사, 대한민국의 국화, 태극기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에 저는 숨이 터 막혔습니다. 학원에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첫 한 달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학원에 가면 밤늦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든이를 재우고 나면 공부할 기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암기를 위해 집 안벽에 포스트잇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출퇴근길에 이어폰을 꽂고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반복 재생하며 가사를 외웠습니다. 이든이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 되려고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한국 사람 같은데 이든이의 순수한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 씨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퇴근 후에 카페에서 만나 한국 역사 공부를 도와주고 어려운 단어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지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지막 학원 수업에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어 쓰기와 역사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시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든이는 제 침대에 들어와 곁에 누웠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안 되더라도 나한테는 최고니까 아이의 따뜻한 격려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든과 제가 정말로 이곳에 속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드디어 시험 당일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필기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암기했던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렸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결국 몇몇 문제는 찍어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잘 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망친 것 같아요.